네, 마켓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시장이 좀 좋지 않은 가운데 앞서서 보셨듯이 타이틀은 좀 긍정적으로 뽑아봤습니다. 긍정적인 시장 전망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인데 오늘 이 시간은 시장에서 기술적 분석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분이 계십니다.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LIG 투자증권의 지기호 리서치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시장을 둘러싼 변수에서부터 이에 따라서 기술적으로 시장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다각도로 또 짚어볼 텐데요. 먼저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는 고용지표가 호조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테이퍼링 우려로 인해서 하락할 만한데 그래도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간밤에 연준 총재들이 테이퍼링 연내 시행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네, 이러한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그 FOMC 회의가 다음 주 12월 17, 18일 날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이슈들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12월 셋째 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제 미국 쪽에 정치적인 이슈들이 좀 많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12월 13일 이번 주 금요일인데요. 미 의회에서 재정 감축 논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18일 도표를 보시면 이제 FOMC 회의 일정이 있는데요. 이 일정을 보시면은 올해 마지막 FOMC 회의인 12월 17일, 18일에 이제 테이퍼링 관련된 그런 논의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조금 천천히 테이퍼링이 진행이 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 내년 3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혹시 펀더멘탈 개선 속도가 12월 달 데이터가 좀 좋게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1월 달에도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28일 날 벤 버냉키 의장이 의회 연설에서 테이퍼링이라는 용어를 이제 처음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이런 테이퍼링 이슈가 올해 화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려감이 생기면 지수가 밀렸다가 또 완화가 되면 지수가 반등을 하는 이러한 이제 천수닥 같은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요. 이러한 테이퍼링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펀더멘탈이 튼튼하다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단기적인 악재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테이퍼링이 실시됐을 때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이 출렁거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로의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로의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는 여전히 좀 강하게 오르고 있는 단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은 건가요? 예,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떤가요? 예, 그 연간 차트를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차트를 보시면은 종합주가지수가 3년 연속 1800선에서 2050선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연말 종가 기준으로 가장 높았었을 때가 2010년입니다. 2051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당시 상황을 보시면은 기준금리가 2011년 초까지 올랐습니다. 2011년 초까지 올랐다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경기가 굉장히 좋았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공교롭게도 2012년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고요. 국내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5월 달에 금리 인하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마무리가 되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크게 보면 향후에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내년부터는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다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이러한 금리 사이클하고 같이 맞물려서 놓고 본다고 가정하면 종합주가지수가 2015년 말에서 2016년까지 아주 큰 흐름상으로 주식시장이 상승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세 상승이 중장기적으로 보자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중기적으로 보자면은 지금 뭐 파동이라고 하나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건가요? 네, 도표를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금리와 종합주가지수를 같이 그려는 건데요. 이 차트는 이제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엘리어트 파동은 이론이 좀 복잡합니다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홀수로 진행되는 파동이었을 때가 추진 파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부 파동이 5개 파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공교롭게도 종합주가지수는 5-1 파동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1 파동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연말로 보고 있고요. 연말 연초로 보고 있고요. 내년 1분기부터 잠깐 한 달 정도 조정을 보이는 2파동이 진행된 다음에 내년에는 2파동에서 3파동으로 넘어서는 그런 시점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내년의 목표치를 2,300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길게 봤을 때 금리 사이클이 인상이 되고 최종적으로 인상 이후에 동결이 되는 시점이 2015년에서 16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때까지가 대세 상승 기간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내년은 일단 코스피의 상단을 2,300선까지 보셨고요. 2015년, 2016년도 계속해서 오름세를 이어가는 대세 상승장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12월 물론 얼마 남지 않았지만 12월 전망을 보니까 미니 골디락스 장세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괜찮은 아주 좋은 장세다라고 네. 할 수가 있을 텐데 골디락스란 어떤 것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골디락스라는 용어는 이제 경제가 높은 성장률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정적인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의 전래 동화 골디락스와 곰 세 마리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소녀의 이름이 골디락스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동화에서 골디락스가 곰이 끓인 스프, 즉 뜨거운 스프와 차가운 스프, 그 다음에 적당한 스프, 이 세 가지 중에서 적당한 것을 먹고서 기뻐하는데 이것을 경제 상태에 빗대어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호황을 의미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골디락스 시장에서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주식 시장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나요? 네. 도표를 잠깐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골디락스가 나왔었던 시기가 2005년에서 2007년 사이인데요. 물가가 굉장히 2%대에서 안정적인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로 플러스 항목에서 계속 등락을 보였는데요. 크게 봤을 때 이때의 특징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잠재 성장률 이상으로 GDP 성장률이 성장하는 국면이고요. 두 번째로서는 시장에서는 주도주가 성장주로 바뀌는 국면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서는 PER이 상승을 하게 되는 그런 국면들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4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잠재 성장률이 지금 3%대 초반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잠재 성장률보다 훨씬 더 높은 국내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대략적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3.7에서 3.9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 정도 수준이면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좀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만 3년 만에 2010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만 3년 만에 국내 GDP 성장률이 더 높게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회복기, 그 다음에 이제 성장기로 이제 넘어설 것이고 그런 과정하에서 주도주가 성장주로 바뀌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장 측면에서 놓고 본다고 가정하면 업종별로는 이제 소재, 산업재, IT, 그 다음에 좀 특이한 상입니다만 보험 업종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PER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지금 12개월 선행 PER이 9배 정도 됩니다. 약 8배에서 9배로 등락이 됐는데 내년에 10배 정도로 보고 있어서 당사에서는 10배 정도를 적정 목표치로 선정을 해서 2,300 정도 선을 내년에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까지 그리고 내후년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데 일단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그렇다면 12월 마지막까지는 어떨까 여부일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저희도 많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있는데 어떤 분께서 FOMC 회의를 통해서 이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좀 씻겨진다면은 연말 랠리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건은 두 가지입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테이퍼링 우려를 지난 5월 달 이후에 계속 반영을 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수상으로 놓고 봤을 때 12월 달에 만약에 테이퍼링을 시작한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 충격 여파는 크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주시장에서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주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측면이고요. 최근에 보면 외국인 수급상으로 놓고 본다고 가정하면 원달러 환율이 1,050선 근처까지 내려오면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주식을 팔지 않더라도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국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는 연말에 윈도우 드레싱을 해서 펀드 기준가를 맞춰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OMC 회의가 끝난 한 20일경부터 연말까지 윈도우 드레싱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도움 말씀도 좀 들어보면 좋을 텐데 일단 올 봄만 하더라도 코스닥 시장이 정말 드디어 4, 5년간의 박스권 상단을 벗어나면서 이제는 새로운 레벨을 다시금 보나라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다시금 지금은 500선 아래로 하락을 한 상황이거든요. 센터장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한경 TV에 나와서 예. 코스닥이 상반기 3월달 정도부터 이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하반기에는 이제 대형주들이 올라가면서 코스닥이 좀 부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수급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지난 5월달까지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1조 7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최근까지 매도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지난주 금요일까지 1,690억 정도였었고요. 어제까지 1,700억 정도를 팔았는데 지수는 12% 정도가 빠졌습니다. 최고치가 이제 종가 기준으로 570에서 500포인트까지 빠졌으니까 굉장히 많이 빠진 거죠. 네. 근데 이러한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코스닥 부진 원인은 첫 번째, 하반기에 들어서 거래소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좋았었다라는 측면이 있었고요.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코스닥 시장에 매수 주체가 없었다라는 측면입니다. 두 번째로서는 실적 상향 조정에 실패를 했다. 즉 수익성의 훼손이 있었다라는 측면이고요. 세 번째로서는 단기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대거 이탈을 했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부분들이 그 도표를 잠깐 보시면 네. 좋겠는데요. 99년에 코스닥 지수가 2,560포인트를 찍었을 때 시가총액이 98조였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이 810포인트였었을 때가 109조였었는데요. 최근에 그 코스닥 지수의 최고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131조였었고 어제 기준으로 117조입니다. 이 부분은 뭘 의미를 하냐면 대형주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중소형주들이 줄곧 상승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시가총액이 큰 종목군들이 시세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1위부터 100위에 위지하는 기간들이 좀 적었었고요. 그 밑에 있는 종목군들이 시가총액 비중이 작은 종목들이 천천히 올라오면서 시가총액을 키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올해 상반기 중에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바이오라든가 혹은 IT 부품주, 그다음에 게임 업종 같은 것들이 시가총액이 컸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급락을 하면서 지수를 좀 많이 뺀 상태가 아니었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서는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내수주, 즉 홈쇼핑이라든가 혹은 음식료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체 코스닥에 차지하는 시가총액이 좀 작기 때문에 이런 업종이 오른다고 해서 지수를 방어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지수가 좀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종목별로 보자면 그런 이유가 또 있었네요. 물론 정말 시장이 하락할 때에도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 대형주가 코스닥 시장에서도 좀 올라줘야 지수 자체도 끌어올릴 수 있는데 그러한 장이 아니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코스닥 시장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테크니컬 지표를 잠깐 보시면서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차트는 이제 상대 지수 차트인데요. 코스피를 코스닥으로 나눈 배율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이제 코스피가 2,000포인트였을 때 코스닥이 이제 500이다라고 했을 때 둘로 그냥 나눈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배율이 지금 현재로 보면 위클리 차트인데요. 20주 이동평균선 위에서 정배열되어 있습니다. 이 정배열되어 있다는 부분들은 뭐냐면 코스닥보다는 거래소 시장을 선호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2011년서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놓고 보시면은 4.4배에서 3.38배까지 코스닥 위의 시장이 펼쳐졌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공교롭게도 벤 버냉키 의장이 테이퍼링 우려 이야기가 나오면서 6월 달에 거래소 시장이 저점을 찍으면서 그 패턴들이 바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내년 1분기가 조금 지나야지 코스닥 시장이 좀 개선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지수대로 놓고 본다고 가정하면 500선 정도 밑쪽이면 굉장히 좀 싼 편이다. 다만 싸지만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시간이 약 한 1분기 정도, 약 한 3개월 정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전반적으로 기술적인 분석을 또 해봤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2월 20일 이후에 FOMC가 끝난 이후에 기관에 특히나
IMF나 윈도우 드레싱이 좀 들어가면서 연말에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고 그리고 연말을 넘어서 2014년, 15년, 16년까지도 대세 상승장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물론 500 이하는 싼 수준이지만 그래도 또 주가가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가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1분기 이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것을 또 바탕으로 봤을 때 전반적인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주시겠어요? 네, 연말 연초까지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거래소 시장하고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는 이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이제 다음 주까지 미국 쪽 정치적인 이슈가 있겠습니다만 이때가 배당 투자를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연말에 항상 보면은 이제 배당 수익률이 코스피 200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한 1%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연 환산으로 놓고 보면 거의 112% 정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기간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배당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기간 동안 내년까지 펼쳐서 전략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경기 민감주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민감주에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재 산업재주하고 IT 일부 그다음에 이제 보험업종이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틸리티라든가 이런 종목 같은 경우 배당을 많이 주는데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락은 없습니다만 연초에 주가가 좀 밀리는 그런 패턴들이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차익만 실현을 하시고 배당을 안 받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좀 장기적으로 1년 이상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그냥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코스닥의 경우는 주도주가 지금 내수주 형태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내수주 형태에서 유통이라든가 음식료, 조선기자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내년 이후까지 바라보시고 바이앤 홀드를 하시면 좋겠고요. 코스닥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1, 4분기 정도까지는 좀 부침이 좀 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좀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배당까지 감안한 양대 시장의 투자 전략 세부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LIG 투자증권의 지기호 리서치 본부장으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